포스코 인터내셔널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2%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2회전이고 주로 상품이 되겠습니다. PBR은 1.72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성분 표기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사업계획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테란로 440번지 포스코 센터에 들어가 있네요. 홈페이지에는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전 사업, 뉴 그로스 비즈니스, 신성장 산업, 어, 아그로, 그 농업계통, 농산물, 그 다음에 그 머터리얼, 금속, 이런 류들을 종합적으로 그 무역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거죠. 미얀마 쿠데타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매번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파이프라인 및 육상 가스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미얀마 북서부 해상 및 인근 육상이고 직경 32인치 파이프 길이 110km, 면적 46만 1342평방미터, 약 14만 평. 그리고 자산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1230억 원의 장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감가상각이 되어 나가고 있더군요. 주가는 58,500원으로 1년 전보다 15.8%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1.72로 24%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70.71%, 국민연금공단이 6.71%, 외국인이 8.5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7조 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조 4,499억 원으로 4%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또는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운영경비가 3,594억 원으로 11%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보다 약간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2,157억 원으로서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TOE 생산성으로는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5억 1,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일부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품 이런 거에 그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무려 72회전이 됩니다. 1년이 52주니까 그 일주일 내에 한 52주니까 한 일주일에 1회전 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릴 거로 그렇게 근데 전년도에는 92회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 20회전이나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재고가 증가한 거 맞을 겁니다. 원가회계 손익이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3,664억 원, 제품은 44억 6,900만 원,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708억 원, 연초보다 457억 9,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전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매출 증가는 5%가 됐는데 이 감소죠.
그 감소율은 11% 감소한 거죠. 그래서 그 더 감소시킨 것은 그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회사는 비성분 공시를 하는데 이렇게 A, B를 나누지 않고 그냥 묶어 가지고 이렇게 6조 4,515억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재고자산 명세에서 재고가 감소했는데 비성분에서는 이건 플러스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을 역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을 비성분에 표기를 안 하면은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 그 데이터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남들 하는 대로 그 대기업인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왜 이렇게 그 촌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3,594억 원으로서 11%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3,59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394억 원을 뺀 2,19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3.3%, 전체 총그 제조 비용에 총 상품 비용, 총 영업 비용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투입 재료 비율이 0.1%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 증가 및 비교는 제가 맞춰준 숫자니까는 사실상 검증의 의미가 없고요.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고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또 맞습니다. 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5억 1,900만 원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바로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88억 원, 0.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738명으로 분기에는 직원 수를 공실 안에서 2025년,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가 증가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33.4%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8.8%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1억 5,840만 원을 받는 연봉인데 평균이 아마 불만 안 할 거예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1.5회 전 3개월에 매입채부 지급 속도는 더 빠르죠. 어, 이 물건 사오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빨리 줘야 될 입장으로 그, 그 공급자가 시장 위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취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의 그 원재료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핸들링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퐁 ROI 자본 회수율 그 3.7%, 0.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속도가 늦어지니까 현금성 자산 버퍼율이 좀 떨어졌죠. 5% 그렇게 낙낙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룹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요거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어, 매출의 대부분은 소재 사업 부분 쪽일 텐데 발전 사업 원재료만
그러니까 그 공시의 그 제목 메뉴 자체가 원재료 가격 추이되니까 그, 그 상품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해석해 가지고 유통업 성격이 강하면은 상품도 매입 가격을 공시하라고 라고 강제 지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 LNG 수입 가격이 3% 내려갔는데 비중이 전체 매입 금액의 매출도 그렇고 13% 선이니까 LNG 사다가 바로 그 재고는 별로 없고 다 발전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0.4% 내려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력 판매 가격은 1.2%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발전 사업 부분과 소재 사업 부분을 매출액을 이렇게 유추해서 뽑아냈고요. 매입액을 그대로 다 쓴다고 봤을 때 스루풋을 그 어림셈으로 계산을 해 본 거죠. 그러면은 발전 사업에서 버는 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상품을 수입해 가지고 그 넘기는 마진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수루풋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율 때문에 비중 때문에 임팩트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8.8% 수루풋율이 올랐지만은 그 발전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팩트율이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소재 사업이 매출의 86%가 되는데 핵심 상품 매입 매출 단가 추이는 비공개하고 있죠. 소재 상품 매입 가격이 포스코 원재료 가격 추이로 유추하면은 상승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걸 분석해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포스코까지 가가지고 비상장 기업화 해놨죠. 그 포스코 홀딩스를 상장을 해놓고 아주 대한민국 대표 철강 회사인데 그거 쉽게 좀 하지 비상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이런 걸 전체로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14.7% 증가했고 가중 평균을 한번 해보니까 1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소재 사업 부분의 비중이 86.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반증을 하려면은 상품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상품 원재료 가격 전체로는 상승으로 간주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어쨌든 반증이 하기에는 불충분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가격 추이로 공시하지 못하는 수준은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스스로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서도 무슨 세계적 운운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203억 원,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199억 원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8,52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돈이 어디 부족해 가지고 꼬다가 이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선 번 돈에서도 나간 게 있겠지만은 그 주요 나간 돈을 그 자유현금 흐름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9,579억 원이나 차입을 했습니다. 거의 1조 원인데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9.2%입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이게 지금 레드존에 와 있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원래 경영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행한테. 그 주주 자유현금은 1,700억이나 또 이익 배당을 했어요. 1.5%.
그래서 합쳐서 전체 회사가 자유현금을 이미 마이너스면은 언프리한 돈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 쓴 중에서 이 5,214억 원의 캐펙스 자본적 투자를 했는데 주로 종속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2.1배로 상승을 못했고 이자부처 레버리지율은 거꾸로 조금 이익잉여금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하고 이 영업이익도 1 더하기 300%에서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 8.2%, 유통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28조 1천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1 더하기 300%에서 91.8%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28조 1조 원을 할 것으로 산출합니다. 조금 더 질 높은 분석을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이 전년도에도 제가 분석을 했다고 치고 사전이든 사후든 그래서 사전사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26조 8,815억 할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결과가 26조 9,565억 원입니다. 그 갭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절적 변동은 크게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냥 300%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은 올해 7.5월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도 7.5월입니다. 이 유통업 성격이 80%가 넘는다면은 지금 무슨 공사 이런 데 보면은 6개월 전에 끝나는 데가 많아요. 유통업 성격은.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6월 달에 끝 한 달 정도 좀 땡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운영 경비를 줄이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매출을 더 빨리 더 향상을 시키든지 그 방법론이야 본인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방법이니까 경영 전략을 뭐 세계적인 그런 걸 허신되니까 해가지고 그 6개월 내로 땡겨야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액션 플랜을 그대로 1 더하기 300%에서 28조 1천억 하는 거로, 그래서 회사에도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근데 실무 부서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72회전 했는데 2024년만큼 90회전을 해보자. 그것도 우리가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제조업 제품하고 틀려서 하나 변수를 하나 좀 적용했습니다. 임팩트율이라고 어, 그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소재 산업이니까 거기에 아까 이 기여율이 0.4%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회전율에서. 그래서 28조 1256억 원뿐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재고 회전율을 올리더라도 마진율이 작으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봅니다. 원가 회계 기준 재고가 15% 줄였을 때하고 15% 증가했을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가 필요하고 또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모순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들 살고 있죠.
그래 실행 계획을 원가 회계에는 한 28조 1천억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거를 어디 저기 포스코한테 납품한다고 철강석 2,800만 원이면은 한 100돈 단위라고 뭐 얘기를 하던지요. 그래서 재료비를 2,570만 원, 가공비 88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56만 원 넣어서 2,714만 원이면 충분하다. 총 원가가 여기에 우리 마지 86만 원 먹는다. 그러면은 이 2,800만 원 딱 받으면 안 깎이고 그러면은 된다. 예산상으로도 그 2,791만 7천 원이거든요. 이게 깎임을 당할 걸 알고서 다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돼가지고 5만 원 깎여가지고 2,795만 원. 그러면 83만 3,974원이 남는다. 이렇게 재고 감소 기준으로 하는데 매출 스루풋에서 매출 증가한 만큼 팔았을 때 영업이익이 늘긴 늘지만 그렇게 기대만큼은 많이 늘질 않습니다. 다시 비교를 하면은 스루풋은 2,810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고집을 세워가지고 이걸 성사시키려면은 원가 회계 기준으로 2,795만 원 받아도 남어.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재고 감소할 때는 스루풋보다도 28,536원이 적게 이익이 나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스루풋보다도 82,273원이 더 남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 중단을 하고 있는 재고만 가지고 팔아라. 또 상품 매입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추가 매입을 하지 않고 어, 그 파는 거로만 해서 재고를 줄이는 거로만 추가 판매. 그럼 추가 판매할 때는 스루풋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거꾸로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여기 재고 증가 시에는 94만 5천 원인데 재고를 줄여다 보니까 84만 2천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감소 여기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 그렇게 이익이 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원가회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 좀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매출이 27조 9,500만 원이 안 넘을 것 같다게 확실시 될 때에는 뭐 여기 제조도 있습니다만은 발전 이런 제조도 있습니다만은 매입 감소를 좀 시켜서 재고를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2조 1,960억 원이 나오는데 매입을 증가해 버리면은 바로 적자가 돼 버립니다. 매출이 고정됐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덤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익분기점 오기 전까지는 할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하 많은 그 템플릿 자료를 제가 안 없애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요.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도 내일도 최고 회전율 올려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의 그 사고방식의 제약이론 편집증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비유들을 해본 자료들입니다. 절작,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 스루풋 회계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